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5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53일 차고요. 네, 원미정 님도요. 네, 오늘 18페이지예요. 네, 여기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세상을 둘러보면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유하길 원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전원주택, 큰 아파트, 막 서울의 잠실에 롯데 그 시그니엘 막 있잖아요. 잠실에 막 이런 것들 막 소유하길 원하는, 대체적으로 소유하길 원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 방법이 그것을 욕망한 다음에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제가 그랬어요.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방석, 용돈, 돈방석 만들어서 엄마한테 주고 싶어. 막 그랬거든요. 돈방석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탁 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돈을 포은이 졌으면 그냥 그게 저한테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하루에 막 7, 8명 뭐 하고 막 밤에 막 12시 넘어서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계는 있어요. 미친 듯이 막 하면 한계는 있는데 그 한계가 주르르르르 있죠. 막 뭔가 이게 흐트러지는 느낌, 더 올라가지 않는 느낌. 거기서 미끄러진 건 아니고 거기서 더 파장은 계속 일어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제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멈춰져 있고 한계를 느끼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활동이라는 이유는 오직 제가 활동했던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활동하는 이유는 오직 뭐요? 소유하려는 데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거는 이미 온 것이 있다는 걸 그냥 상상하고 있구나 하고 믿어버리고 이게 바뀌어야 되죠. 관점 자체가. 소유하기 원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한 해 한 해를 기진맥진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기진맥진.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진맥진 해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타이밍에 요거 넘어가면 또 힘들어져요. 그 타임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이제 또 잘 잡아서 올라오는데 그게 오래돼 버리면 이 회복되는데 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기진맥진하면. 예.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누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면 놀랍습니다. 놀랄 사람들이 아직 지금 과정이니까. 예. 그래서 부유하고 유명해지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투하고 고통받고 성과 없이 희생하고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한 길을 따라 뱅뱅 돌고 있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투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다면 3차원에서 그 입체 안에 들어가서 미로에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돈다면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쉬운 거잖아요. 튀어오르든지. 딱 튀어오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체가 잘 될지
안 될지를 개업 시점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옆에 그 동그란 무슨 도너츠도 아니고 약간 튀겼는 동그란 거 안에 팥이 그렇게 달지는 않은데 그게 딱 들어있는 순간 맛은 그닥 달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여기 다 그러는 거, 어머 저거 어떡하나 하면서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개업할 때 벌써 다 이미 이제 아는 거예요. 어머 저거 어떡하지? 이제 여기는 이제 시내라서 상가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저기도 저 옆에 보니까 뭐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집이 또 지금 공사를 인테리어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데 오래 간 거죠. 돈가스 집이었는데 오래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게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뭐가 차려지는 모르겠어요. 차려지는 순간 딱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왜 벌써 이미 우리도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시점부터. 네. 그래서 실패의 전형적 특징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잘못되었거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상호가 잘못되었거나 사업 동기가 잘못되었거나 상품이 잘못되었거나 개업 시점이 잘못되었거나 이미지가 잘못되었거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거나 종업원이 잘못되었거나 색상이 잘못되었거나 디자인이 잘못되었거나 분위기가 잘못되었거나 음악이 잘못되었거나 음식이 형편없거나 음식 얘기하니까 서비스가 형편없거나 대기 시간이 길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이 조잡합니다.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엊그제 리더들 식사를 한다고 어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분위기라든지 그 집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게 커버를 했는데 맛은 없는 거예요.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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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야. 저도 식탐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거든요. 근데 안 먹어지는 거예요. 간식 시간에 좀 짜장면과 짬뽕을 먹긴 했으나 맛있으면 또 먹는데 또 먹긴 먹는데 이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제 누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 좀 음식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음식은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 이러시길래 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효진 씨 들어왔나? 오래간만이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얘기해 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진 않죠. 햇번. 같이 간 사람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쵸. 굶어서 갔어요. 야 맛이 달라지나? 굶어서 한번 가 볼까? 어떤가? 아니 왜냐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걸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옆에서 "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위기나 거기서 다른 걸 또 해도 막 충분히 더 가능한데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굶어서 한번 더 가 보고 판단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어 보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종업원들이나 친절하거나 이 안에 뭔가 느낌 근데 인제 우리 공부를 하니까 그 안에 느낌이라든지 첫 그 느낌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벌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 최악의 오류는 최악의 오류는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편익은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우리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이 지구, 인류, 환경 막 이런 쪽으로 우리 가족, 우리 팀 이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가. 그래서
확대되는 부분이 저도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서 요새 달걀을 한번 갖다가 또 그냥 어제 그 흰자를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걀 흰자 뭔가 인류의 이 저분자와 고분자의 차이를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본 거와 본 거와 들은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인제 어제 그 영상을 하나 올려달라 했더니 보신 것도 하나 올려주셨던데 어제 보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영상 한번 보고 인제 다시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어쨌든 이 환경을 위한 이 인류를 위한 그 마음이 우리도 있긴 한데 그걸 보기보다는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내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내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자꾸 전체를 봐지는 게 쪼끔 확장이 점점 확장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상처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저 칠판이 있어." 칠판 안에 점을 꼭 찍으시는 거예요. 이 칠판을 더 보다가 점이 탁 찍혀 있으면 우리 뭘 봐요? 점만 보는 거예요. 그 점만. 그러니까 내 상처만 계속 보는 거죠, 내 상처만. 이게 내 상처를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에도 그런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내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거든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무슨 오늘 만나기로 다 또 전화로 통화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래야 되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들었는데 그냥 웃음도 나오고 어쨌든 그랬어요. 왜냐면 인제 근데 본인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밑에서도 상처가 막 뭔가 힘들어하면 그들이 봐 줘야 나도 잘 되는데 내 상 위에 있는데 내 상처가 크니까 밑에 있는 그 힘듦을 안 보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를 전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뭐 단어를 쓰는데 그게 잘 쓰던 단어가 아니라서 잊어버리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뭐라고 했는데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인제 그런 거죠. 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상처가 어릴 때 상처가 드러나 이렇게 다면서 남편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애를 낳았는데도 애를 품어줄 수 있는 엄마의 그 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막 내가 힘드니까 아이가 자기도 엄마 아빠 싸우니까 그 소리에 공포스러워 힘들어 나를 좀 안아줘 나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힘든 모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가지고 애를 안고 나갔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워도. 그쵸. 근데 애를 안아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힘이 되어 줘야지 되는데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20 살까지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나갔더니 그 아이가 잠깐 2-3 시간 나갔다 왔거든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땐 그랬거든요. 30살 때. 그래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어제도 인제 막 힘들고 뭔가 외롭고 막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해결해야 되고 내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그 느낌 막 이게 '아니구나. 엄마에 대한 느낌이 잘못되었는데 남편한테 그거를 덮어 씌워 놓고 남편한테 막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엄마를 제가 믿지 못한 거가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또 그렇지 않을까? 또 버리지 않을까?' 또 버릴 것 같아서 버리지도 않는데 또 버릴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또 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고 잘해야 되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살 때 남편을 만나서 이게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불안해했다가 '그래 네가 드디어.' 하면서 의부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의무증을 해결하려고 의식 본부를 만났어요. 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에 또 뭐예요? 아, 그게 남편이 아닌 내가 의심을 하고 있었던 의심이 몇이죠? 의식 수준이 두려움이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또 나를 버릴까 봐, 어떻게 할까 봐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을 덮어 씌워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도 두려움을 보고 의심을 했다가 잘하면 괜찮았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남편을 만나고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내 의심, 내 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의심 때문에 남편을 의심했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의심이더라라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어머, 쟤는 왜 의심이 많아? 어머, 쟤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제가 의심이라는 게 없었으면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못 본다니까. 어머, 쟤는 왜 저래? 심하네. 이러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지가 그런데 남을 보고 막 그러더라라는 거죠. 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의심하면서 엄마를 자꾸 응징하고 막 엄마를 응징하면서 엄마를 용서 안 하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제 내면에, 누우시간에. 겉에서는 막 좋아졌어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제가 뭔가 힘이 있어지고 밝아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느껴졌을 때. 그래서 현재 의식에서는 이게 뭔가 현재 의식에서도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이 힘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지만 한편으로 저 흡연의 저 무의식 안에서는 엄마를 그 에고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또 좀 들었어요, 앞에. 에고가 그렇게 고집이 세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이러는 안 들을래요? 무서 있잖아요. 나 아니에요. 몰라요. 듣기 싫어요. 이러는 거야. 아, 듣기 싫어.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내 거 하기 싫어, 싫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귀에 탁 꽂히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에고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 에고와 에고가 그렇게 싸우려고 분투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결정을 안 했네.' 어제도 뭐 "결정하면 돼." 그 말만 또 딱 기억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결정을 안 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려고 결정을 안 했고, 그죠? 깜짝방에 들어오게 딱 결정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결정을 안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결정을 안 하는구나. 왜? 즐기려고. 응징 계속하려고.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정을 한번 해 보자. 엄마에 대한 생각,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걸 한번 바로잡는 거로. "바로잡는 거야. 영적인 거는 딴 게 아니야. 오류된 걸 바로잡는 거야." 하는데 들으면서도 '오류가 뭐지? 오류가 있긴 있어. 인제 정확하게 알겠어. 오류가 있다는 거.' 근데 안 바꿔. 자꾸 즐기고 안에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보면서 엄마가 힘들어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게 있었고 큰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막 감정이 불안하니까 아이한테 불안할 때 표출시켰던 것들에 대한 업을 받고는 있으나 또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큰아들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더라고요. 밑자락에 뭐 이렇게 사무실에도 그게 제가 깔려 있었던 건데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더 수업을 들으면서 엄마를 응징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된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제가 또 있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는 제가 또 있어요, 말의 힘이. 그래서 '이것만 결정하면 참 더 좋겠구나.'라는 걸 또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제가 엄마인 제가 큰아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왜 "네가 잘못했잖아."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때리는 거는 안 좋지만 벌을 잠시 주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주는 거와 내 분노로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내 분노를 그냥 막 인제 때리든 말로 때리든 분노가 막 가는 거죠, 분노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면 세상 사는데. 근데 거기에 진짜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를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하고 정말 연민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와 분노로 얘기를 해주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분노로 얘기를 해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몰라서 상처가 있어서 분노로 내 분노를 막 표출했던 것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엄마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세상 사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상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폰서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밑에 파트너들에 대한 아픔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아픈 게 더 큰 거예요. 내 불안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 그래 내가 그 점점 그 빠져나와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과정 중에.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그 지지도 않았는데 졌다 하는 그 느낌의 초라한 그 느낌이 좀 점점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이게 좀 편안해지는 그 느낌도 있어요. 편안해지는 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지지도 않았는데 져서 초라해진 그 나의 모습에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남아있더라. 그 느낌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 경험하지도 않은 잘못 생각한 오류로 인한 그 느낌이 언젠간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느껴지더라. 17년 전에 아이고 징그러워라 만나기 막 싫어했던 게 다시 내가 그 느낌을 또 받아오는 상황을 또 만들어버리고 언젠간 계속 경험하더라. 내가 끌어당겨서 경험을 또 해요. 누가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환경 모든 것들은 다 뭐요?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도가 진짜 저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편안해졌으면 하는 의도인지 진짜 저 사람들이 꿈을 이뤄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제가 9월 달에도 잠시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이 또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있잖아. 같이 투사하고 에고가 싸우고 막 에너지로 막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 싸운다기보다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에너지가 부딪힘으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하는데 막 극단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들이 막 있어요. 본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더 상처에서 벗어날 상처가 아닌 것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누가 전화 왔잖아요. 아니 우리 스폰서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뭔가 목표를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연락이 거기 힘들다. 지금 거기 힘들어서 꿈과 목표가 없다. 거기 힘들어가지고 꿈과 목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이제 여기 스폰서라고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숙해서 인연이 있어서 연결이 된 것뿐이지 인연이 있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그랬지 엄마도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처받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세상적인 상처. 엄마도 에고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생명력과 사랑이 나오기는 하지만 엄마도 에고고 다 에고예요. 어떻게 에고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상처를 근본으로 갖고 있는 에고. 200 이하는 감정이야 그러시잖아요. 감정, 에고. 에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라고 다 먼저 좋아야 되고 나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스폰서가 더 막 이렇게 상처가 더 커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고통을 더 느낄 수도 있고 다 그건 틀리거든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틀린데 당연히 스폰서는 나보다 나아야 되고 그게 이제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엄마는 날 챙겨줘야 되고 당연히 엄마 네가 날 챙겨야지 왜 자꾸 아빠랑 싸워갖고 내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놀래키고 난리약 하면서 어?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그게 다 영향을 받고 살면서 이게 참
이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걸 알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는요. 그래서 그 박사님도 오은영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비싼 오은영 박사님도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는 해결하신 선생님이 거기에서 자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삶을 잘 고통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거기다 시크릿까지 해주시고 하는데 또 시크릿도 하지도 안 하고 잠재의식 어디 갔어? 제가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것도 가르쳐줬는데 명령도 안 하고 릴렉스 하다가 자버렸는 거 그 상황에서 또 예, 명령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가 가로막고 있는 나잖아요. 나가 에고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데 에고를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진 사람인지 초라해진 사람인지 막 그게 해결이 돼야지. 초라해졌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성공하면서도 계속 초라해지려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죠. 초라하지도 않았는데 초라해진 척 하려고 여태까지 아니야 선생님은 가지마 하는데 네 하면서 몸은 막 절로 가고 있는 거지. 안 갈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절로 막 끌려가는 거야. 무의식이 강해가지고. 선생님 딱 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나 혼자 절로 무의식에 강력하게 그냥. 이게 뭐 56년만 됐겠어요? 몇 생이 그냥 계속 무의식에 깔려있는 무의식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재의식을 한번 드러내 보이고 잠재되어 있는 그것도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더 빠져나와서 깨달음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특징을 다시는 안 갈 식당, 그렇죠? 기피하는 가게, 불쾌하게 구는 종업원,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상 거래,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이용하는 곳들에게 목격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들의 사례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 텐데 사례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원칙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즉, 이 책은 원칙을 다룹니다. 원칙을 다루는 거예요. 핵심을 다룹니다. 지극히 정밀하게 맞춘 초점을 다룹니다. 세상 사는 이 원칙과 핵심을 다룰 수 있는 이 원칙과 핵심을 또 경험하고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처로 인해서 오해해서 웃겨 죽는 되게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갖고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뭐 그 정도로 상처받으면 이거 뭐 못하죠 이거. 어떻게 끝까지 막 이걸 하겠어요. 그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닌 그냥 정말 잘 돼야 되는구나. 잘 되고 세상도 잘 살고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일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지금 진짜 많이 편안해지면서 근원에 있는 그 내가 나를 엄마가 또 버릴까 봐 의심하고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죠. 엄마를 자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냥 신의 그 생명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그쵸? 외부가 아닌. 그래서 엄마도 의심하고 남편도 의심하고 뭐 보면서 제가 또 저러겠지 막 이러고 하고 선생님조차도 하면서 막 보고 있는 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또 진실도 알고 원칙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이제 행복하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아기를 할아버지가 또 안아주고 계시네요. 네. 아기 안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죠? 네.